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 11분 중간 점검. 자, 이 화면 보세요. 이게 개인 현물 거래 내역입니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의 현물 거래 내역이에요. 잘 보시면 지수랑 거꾸로 가요. 거의 정확하게 데칼코마니 된 것처럼 움직여요. 자, 이게 개인이고요. 이게 지수예요. 근데 개인이 사면 지수는 빠지고 개인이 팔면 지수는 올라요. 앞으로 또 똑같겠죠. 네,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지수는 계속 위로 가겠죠. 반대로 개인 현물을 매수로 틀면 지수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개인 현물 거래랑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네? 개인 매수 그럼 하방이고, 개인 매도 그럼 상방인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누적으로 누적. 네? 오늘 하루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 바꿔야 돼요. 누적으로 계속 쌓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개인이 7천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래로 가겠어요? 못 가지. 왜? 돈이 아래로 가면 지수는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현물이 바뀔 때까지는 하방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돈이 그렇게 안 움직이는데 지수가 내려갈 거라고 떠들면 뭐예요? 지수가 그렇게 반응 안 하는데. 자,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 예. 고가 얘기했었죠? 고가를 못 넘어야 된다고. 예? 고가를 못 넘어야 하방이라고, 월봉은.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고가를 넘을 것 같죠? 지금 지수가 얼마냐면 360.60이에요. 360.60인데 고가가 361.53이니까 1%만 올리면 돼요. 1%. 여기서 뭐 1% 올리는 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고가를 높이게 되면, 예? 고가를 높이게 되면 월봉도 일단 전고점이 뚫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월봉이 전고점 뚫려, 주봉이 전고점 뚫려, 일봉이 전고점 뚫려, 분기봉도 전고점 뚫렸잖아요. 그럼 뭐 방법이 있어요? 고가를 낮추는 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 고가를 낮추는 봉이 나와야 되니까 분기봉으로는 이미 고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얘는 매도가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월봉은 고가를 넘고 나면 월봉의 고가를 낮추는 방법은 이번 달은 없잖아요. 다음 달에나 가능하지.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매도 못해. 자, 이번 주는 고가 넘었으니까 매도하려면 다음 주나 돼야 매도할 수 있겠죠? 고가가 낮아진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고가를 넘어가는 순간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늦어지는 거죠. 네. 일봉은 내일도 가능해요. 네? 일봉은 내일도 가능하다. 내일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지. 왜? 주봉은 상단선 위에 있고 월봉도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매도 가치는 있단 말이에요. 매도 가치는 있는데 고가를 낮춰야 매도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내일 보고 고가를 낮추면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은 고가를 넘어가게 된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단선을 들고 가는 행위들, 이런 건 다 돈으로 하는 거죠? 이거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 돈으로 쳐바르는 거지. 지금 선물 1조 1235억 매수 중이고, 현물은 개인이 7028억을 매도 중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계속 들이미는 거죠. 돈으로 들이미니까 뭐 하단선이 뭐니 이런 거 찍지 않고 그냥 다 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라고. 예?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이게 뭐
차트가 그렇게 생겨서 저는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려면 돈도 거꾸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자, 개인의 현물 매수. 이게 있어야 하방을 볼 수 있어요. 예. 이거 없으면 하면 안 돼. 예? 이게 없으면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지수가 빠지는 경우 대부분 다 개인 현물 매수해서 빠지는 거예요. 왜? 개인 현물 매수한다라는 거는 개인한테 누군가 매도 쳤다는 얘기고, 개인이 매수면 매도 칠 주체는 기관이거나 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매도를 쳐주면 어쨌든 개인이 매수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개인이 매도를 해버리면 기관 외인이 둘 다 매수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오늘처럼. 그러면 기관하고 외인이 매수하는데 지수가 빠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하락이 옳다, 뭐 고포스를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장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다 미리미리 사전에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예, 지금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이렇게 자금이 집행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 잘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분기봉 보면 하단선이 요렇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있다고. 이제 분기봉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분기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상단선이 없어. 네? 분기봉에는 상단선이란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누르는 게 없다고. 네. 보통은 이렇게 상단선도 있고 하단선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매도고 여기는 매수고 이런 게 성립돼야 되는데, 여기는 하단선만 이렇게 있고 여기가 356 정도 되는 거고 얘가 33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단선이 없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돈으로 눌러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연초에 개인 현물 매수하면 내려갈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풀리면, 이게 매도로 돌아가면, 그러면 누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게 내려가려면, 하락하려면 개인의 현물 매수를 동반해야 된다. 지금처럼 개인이 계속 현물 매도 치고 있으면 내려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개인이 현물 매수를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행위가 시작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 하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자금 자체가 계속 상방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제껴두고 뭐 미국 증시가 지금 내렸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나스닥 6개월 봉 상단선 찍었어요. 6개월 상단선 찍었다고. 2725예요. 국내 지수로 한 사람이 2725라고. 근데 지금 2776이죠? 그러면 앞으로 50% 더 올라야 돼요. 50%. 그죠?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랑 동기화 한다고 해도 50% 올라야 된다고. 지금 2675 따졌을 때 50%면 한 2% 정도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2% 정도는 더 올라야 된다고. 2% 정도는 더 올라야 된다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한 367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라야, 아마 370일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로는 370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27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야 이게 나스닥이랑 어쨌든 싱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가 막 오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그러는데, 미국 증시가 오를 때 우리는 내렸고 미국 증시가 살짝 내리고 있는 거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린 상태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접근을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일단 이제 매수 영역은 벗어났어요. 분기봉은.
예, 매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356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매도를 해야 될 이유도 아직 없는 거죠. 매도를 하려면은 개인이 현물을 예, 미친 듯이 사재 껴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현물을 사는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당장 여기서 곧버스를 사자, 또는 여기서 곧버스를 사면 대박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곧버스 방송을 하니까 뭐 틀렸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뭐 제가 곧버스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필요한 정보는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제가 곧버스 방송을 하면서 곧버스 매수를 부추기는 건 아니라고. 자, 이게 1월입니다. 1월. 그죠? 1월이고, 그 다음에 요게 11월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12월이죠. 그 다음에 이게 2월이에요. 예. 이때도 개인이 매도했어요. 예. 여기는 6조 매도. 여기는 7.5조 매도. 예. 개인이 매도를 했다고. 그럼 개인이 매도한 봉은 다 양봉이야. 그죠? 개인이 매도한 봉은 다 양봉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개인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봉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응?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요.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월봉상 장대 양봉으로 끝난 건 개인이 대부분 현물을 매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5월 여기까지 10조를 매도했습니다. 10조. 누적으로. 예. 5개월 동안 10조인데 여기는 한 달에 6조야. 이번 달도 지금 6조 넘었을걸요? 한 7조 정도 될 거예요. 7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방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자금의 단위가 너무 커. 자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지금 뭐 아무런 호재도 없거든요.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호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호재가 빵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미국 증시랑 막 동기화해가지고 미국 증시 오르면 우리 증시 오르고 미국 증시 내리면 우리 증시 내리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대만 증시도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증시처럼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저는 상승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저 PBR도 사실 그게 호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라고 보는 거죠. 외국인은 증시를 끌어올릴 생각이 있는 거고, 끌어올리는 대상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다양한 종목으로 볼 거냐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현물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곧버스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요 음봉이 2.8조짜리예요. 2.8조짜리라고. 그러니까 요 음봉 그리는데 2.8조인데 지금 저 양봉은 얼마냐? 2.8조에 4.7조면 7.5조예요. 얘는 7.5조라고 지금 매수가. 그러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봉과 봉을 비교했을 때 2.8조 해가지고 내린 폭보다 7.5조를 매수해가지고 오른 폭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하락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지. 하락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개인 돈이 들어와야 돼. 외국인과 기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 돈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개인 돈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개인 돈이 매도해서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하락에 불리하다라는 거고, 하락에 불리하면 곧버스를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는 전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곧버스 가격 메리트 있어요. 근데 메리트가 있는 것과
지수가 내리는 건 다른 거죠. 왜냐면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계속 돈으로 받쳐버리면 아무런 이익이 안 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개인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겠죠? 그죠? 일단 개인의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 돼. 네? 개인의 돈에 대한 흐름이 일단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가 낮아져야 돼. 응? 고가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가가 지금 주봉도 고가 높아졌잖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고가 방어 의지 없다 그랬죠. 네? 이번 주에 하락하려면 개파락이 나와야 되고, 개파락이 나와야 고가를 방어할 수 있다고. 근데 개파락을 하지 않으면 고가 방어가 안 되고, 고가를 넘는다라는 거는 매도자에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내려갈 땐 고가를 낮추고 내려가는 게 제일 속편해요. 근데 고가를 높이면 복잡해.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월봉에 고가 넘었잖아요. 분기봉 넘었고, 그 다음에 주봉도 넘었고 일봉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월봉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월봉을 보고 고가를 안 넘는다라는 확신이 계시면 매도를 하는 거고, 사실상 뭐 저길 못 넘는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하루에 뭐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방향에 대해서 뭐 너무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수가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돈을 보시면 이해돼요. 돈이 그만큼 들어오잖아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금액이 저 정도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겠다? 그럼 일본 고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만 개인이 매수할 때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매도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안 넘으면 매도를 노려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안 넘으면 노려볼 수 있다. 고가가 낮아져야 되니까요. 지금 자금의 규모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이 자금의 규모가 엄청 큰 거라고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10조에 10조. 맥스로 갔을 때가 12점 얼마예요? 12조 정도 됐어요. 12조.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최대치로 매도한 게 작년에 상반기에 12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에 7.5조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돈의 흐름은 상당히 상방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방 이야기를 꺼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다. 뭐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고보스 방송을 하면서 고보스 물리라고 고보스 매수 추천을 막 던질 수는 없잖아요. 지난달에도 방송을 할 때 354 아래로는 고보스 가치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내려가 버렸잖아요. 지수가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오오오 하면서 왜 매수 가치가 없냐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자리로 지금 돌아온 셈이에요. 근데 지수가 지금 이렇게 월봉이 내렸다가 올라가면서 아랫꼬리가 잔뜩 생긴 거잖아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 아랫꼬리가 없는 양봉이지만 분기봉으로 보면 아랫꼬리가 엄청나게 긴 양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기 좋게 아랫꼬리를 잘 달고 올라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방을 보시는 분은 장기적인 봉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 주봉이나 일봉 정도 선에서 일단 포인트를 잡아 보셔야 될 것 같고, 포인트를 잡을 때도 핵심은 결국 돈의 변화, 그죠? 돈의 변화가 1차적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날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방향을 바꿀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 매도랑 지수랑 보여드렸다시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개인이 매도하면 할수록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미국 증시 지금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돈의 규모를 보면 양봉을 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흐름이니까. 그리고 월봉이 고가를 넘으면
월봉이 고가를 넘으면 저는 코스피 200 지수로는 한 370,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로는 2725까지는 일단 상승을 해야, 그 다음에 하락할지 거기서 멈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의 현물 추이는 위협적이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현물 추이는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하방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뒤집으려면 뭐 진짜 악재가 하나 제대로 떠야겠죠. 악재가 하나 제대로 떠서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돈을 반대로 매도에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에는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